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실리콘밸리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AI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AI가 실제로 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AI 에이전트로 주니어 애널리스트 업무의 60%를 자동화했고요.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AI가 환자 진단 보조를 넘어서 치료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기업은 향후 10년을 벌게 되고 어떤 기업은 10년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기업 중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도태될지 지금 이 순간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에이전틱 AI가 뭔지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처럼 우리가 물어보면 답만 해주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다음 주 부산 출장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항공권 예약하고 호텔 잡고 렌터카 준비하고 심지어 날씨 보고 옷까지 추천해주는 겁니다. 사람 비서가 하던 일을 AI가 완전히 대신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 전체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엔비디아는 지난 2년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GPU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죠. 젠슨 황 CEO는 그야말로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10배 넘게 뛰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요. 2026년 1월. 지금 엔비디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AMD가 MI300 시리즈로 맹추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칩. 이들은 왜 굳이 자체 칩을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이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4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엔비디아 매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초고속 성장 구간은 이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술력은 최고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CUDA는 압도적이니까.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10배, 20배 뛰었다면 앞으로는 그 정도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엔비디아를 지금 새로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볼 타이밍입니다. 전량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제 생각엔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전틱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GPT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 에이전틱 AI의 핵심은 결국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인데 이 분야에서 오픈 AI는 여전히 선두입니다. 최근 발표된 오퍼레이터라는 에이전트가 바로 그 증거고요. 둘째, 엔터프라이즈 시장 장악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까요? 오피스 365,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생태계 안에 코파일럿이라는 AI 에이전트를 깊숙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엑셀 코파일럿, 워드 코파일럿, 팀즈 코파일럿.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 툴 안에
AI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겁니다. 셋째, 반복 수익 모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형입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고객 한 명당 월 $30씩 받습니다. 전 세계의 오피스 365 유저가 몇 명인지 아세요? 4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중 10%만 코파일럿을 쓴다고 쳐도 월 $13억 5천만 달러, 연 $162억 달러의 신규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전환 비용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코파일럿에 익숙해진 직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겠습니까? 절대 안 옮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서운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 투자처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도 주가 수익 비율 30배대로 엔비디아보다 합리적이고요.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합니다. 40대, 50대 투자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기업 중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술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수 있거든요. 노키아가 무너지는데 3년이 걸렸고 블랙베리는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1등이라고 해서 영원한 1등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얘기를 해볼까요? 애플은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AI 경쟁에서 뒤처졌거든요. 2024년 하반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발표했는데 솔직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리는 여전히 멍청하고요. 2024년 AI 관련 특허 출원 수를 보면 구글 2,300건, 마이크로소프트 1,800건인데 애플은 고작 600건입니다. 하지만 애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에게는 다른 기업들이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하드웨어 생태계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의 아이폰 사용자가 15억 명입니다.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합치면 활성기기가 22가 넘습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디바이스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웨어러블이 필요하고 AR 글라스가 필요합니다. 애플은 바로 이 접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수익 모델이 나옵니다. 애플이 AI 에이전트를 iOS에 기본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AI 서비스 거래에서 애플이 30%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앱스토어 모델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도 앱스토어에서 연간 8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면 그 규모는 2배, 3배로 커질 겁니다. 더 나아가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시간 AI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귀에 끼고 있는 에어팟으로 24시간 AI 비서와 대화하고 손목의 애플워치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화면 없이도 AI와 소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애플이 노리는 그림입니다. 제가 보기엔 애플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AI 모델 자체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오픈AI나 구글의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실제로 애플은 2024년 6월에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가장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매일 쓰는 디바이스를 장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2024년 초에 비전 프로라는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를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비싸고 무겁지만 2세대, 3세대로 가면 가격도 내려가고 성능도 좋아질 겁니다. 에이전틱 AI와 AR이 결합되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새 세상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떠있는 홀로그램 비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일을 처리해주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기업입니다.
특히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현금 흐름도 탄탄합니다.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2026년 에이전틱 AI 시대. 새 기업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인프라 제공자로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폭발적 성장 구간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 시장을 장악하며 가장 안정적인 수혜를 입을 겁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생태계와 수수료 모델을 무기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40대, 50대 투자자라면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합니다. 은퇴가 10년,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리스크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코어로 40%에서 50% 비중으로 가져가세요. 여기에 애플을 30%에서 40% 정도 배치하고요. 엔비디아는 10%에서 20% 정도로 소량만 담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시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 관리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100% 올인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나가거든요. 하지만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해 놓으면 한 종목이 빠져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장은 분명히 과열 구간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AI를 외치고 모든 주가가 AI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버블이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78% 폭락했고요.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버블이 터지면 좋은 기업도 같이 빠집니다.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의 일부만 조금씩 모아가세요. 그리고 만약 시장이 조정받으면 그때 더 좋은 가격에 담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를 사는 겁니다. 에이전틱 AI는 분명히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10년 후에는 AI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변화의 수혜를 입을 기업에 지금 투자하는 건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